점원이 그 종이를 힐끗 보더니 실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약은 비쌉니다. 돈이 충분하세요? 그 질문은 그의 자존심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마른 노인이 작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몇 분 후에 도시 중심부의 고급 약국에서 매정하게 거절당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낡은 천가방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몇 푼의 동전만이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은 노인의 느리고 결연한 발걸음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지붕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 주름진 얼굴을 비췄고 피곤함이 가득한 그의 눈은 깊었지만 오늘 탐시는 익숙한 골목을 떠나 그가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곳, 도시 중심부의 큰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호화롭고 냉랭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값비싼 약들이 진열된 반짝이는 유리 진열장으로 가득 찬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간판은 마치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거리를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낡은 천 가방을 꼭 쥐고 떨리는 손과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앞으로 경멸하는 시선과 잔인한 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이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보세요. 약국의 공간은 반짝였고 유리 진열장부터 바닥 타일까지 모든 것이 무감각할 정도로 깨끗하고 반짝였습니다. 텀씨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 있던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손님들은 그를 힐끗 보았지만 마치 그의 존재가 이곳의 호화로운 분위기를 더럽히는 것처럼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약국 카운터로 다가갔고 그의 마른 두 손은 낡은 천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직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경멸하는 빛을 띄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불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텀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 이 약을 사고 싶습니다. 그는 필요한 약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를 내밀었고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떨렸습니다. 점원이 그 종이를 힐끗 보더니 실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약은 비쌉니다. 돈이 충분하세요? 그 질문은 그의 자존심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천 가방을 열어 주름진 지폐를 한 장씩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몇만 동만 부족해요. 점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살 수 없어요. 여긴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의 손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를 돌아보았고 일부는 비웃었고 일부는 수군거렸습니다. 텀씨는 마치 발에 힘이 빠진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졌지만 여전히 간청하려고 애썼습니다. 아가씨, 제발 사정을 봐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제 아내가. 그러나 점원은 그의 말을 가로채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동정심을 구하는 곳인 줄 아세요? 돈이 없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약국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텀씨는 고개를 숙여 고통스러운 눈을 감추었지만 그의 두 손은 여전히 낡은 천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점원은 똑바로 서서 팔짱을 끼고 입술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구걸하는 곳인 줄 아세요? 돈이 없으면 우릴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 텀씨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며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의 손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유리 진열장 옆에 서 있던 한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성이 그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한 남자는 옆 사람과 수군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텀씨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의 눈은 마치 공감을 구하는 듯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끊임없는 수군거림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왜 온 거야? 약국만 더럽히네. 텀 씨의 손은 낡은 청가방에서 동전을 한 푼씩 꺼내며 떨렸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몇만 동만 부족해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는 목이 메었고 눈은 붉어졌습니다. 점원은 동요하기는커녕 쓴웃음을 지으며 다른 손님에게 돌아섰고 약국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노인을 보니 정말 웃기네요. 가난하면 그냥 집에 있지 왜 여기 와서 동정심을 구하는 거야. 약국의 한쪽 구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텀 씨의 굴욕감은 마치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돈가방을 꼭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단지 약을 사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약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그를 가리키며 알아듣기 힘든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것 봐, 돈도 없으면서 감히 여기 들어오다니. 그 말들은 마치 채찍처럼 이미 짓밟린 그의 자존심을 때렸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웠던 약국은 이제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차가운 시선으로 가득했습니다. 텀 씨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전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악의적인 수군거림 속에서 금시계를 찬반짝이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텀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기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깨끗한 공간만 더럽힐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약국 안은 몇 초 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몇몇 손님들에게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약국 카운터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자가 그를 힐끗 보았습니다. 텀 씨를 보더니 그녀는 동행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마치 방 전체가 텀 씨에게 시선을 쏟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공감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경멸하는 시선이었고 마치 그의 존재가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텀 씨는 고개를 푹 숙였고 떨리는 두 손은 여전히 낡은 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내를 위해 약을 사고 싶을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남자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요? 누구나 자신의 사정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집에서 참으세요.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텀 씨의 자존심에 칼을 꽂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방 안에 든 적은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또 다른 여자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약국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약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약국 곳곳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텀 씨의 굴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텀 씨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천천히 천 가방을 열어 주름진 동전을 하나씩 약국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몇만 동만 부족합니다. 제발 사정을 봐주세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직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카운터 위의 돈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긴 대출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사세요. 우리는 이런 일을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손님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유한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분수를 모르네요. 가난하면 참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울려 퍼져
약국 안의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조롱 섞인 말들이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 감히 여기 들어오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오늘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텀 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고 슬픈 눈은 카운터 위에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경멸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텀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낡은 천 가방을 꼭 쥔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무력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그를 묶어 걸음마다 굴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여전히 뒤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하나하나 부서져가는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텀 씨가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갑자기 유리문이 바깥쪽에서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흰색 셔츠와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단정해 보였지만 전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해 보였고 날카로운 눈은 순식간에 방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그녀의 등장은 이상한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몇몇 사람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는 안으로 들어와 방금 일어난 광경을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청가방을 꼭 쥔 채 떨리는 어깨를 한 텀 씨에게 그녀의 시선이 멈추자 그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고 그녀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었고 누구의 설명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속삭임을 덮을 만큼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서 거만한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그러나 중년 여성의 눈빛은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당신이 손님을 대하는 방식인가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라고 가르치나요? 약국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자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모욕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당장 관리자를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경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방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텀 씨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감사의 빛을 띠었지만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보호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여자의 등장에 놀랐지만 여전히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팔짱을 끼고 완고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부인, 이 가난한 노인은 정말 여기 올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할 뿐입니다. 그 말은 약국 안의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며 여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년 여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차가운 눈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여직원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노인이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방금 확인했죠? 그렇다면 관리자를 불러 이 장소가 어떤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위험이 있었고 방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여직원.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인, 관리자는 지금 바쁩니다. 보고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전화하죠. 여자는 말을 가로채며 여직원에게 더 이상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약국은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도 멈췄고 마치 모든 사람이 곧 일어날 큰일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여직원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부인,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닫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관리자가 직원이 고객을 모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 장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모든 변명을 끊었습니다. 방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텀실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 여자의 눈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여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창백한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자가 전화를 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뒤에서 재빨리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스시대 초반으로 보이는 약국의 관리자였고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 앞에 멈춰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부인, 저는 여기 관리자입니다. 무슨 일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 광경은 약국에 있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방금 했던 조롱 섞인 말을 떠올리며 곁눈질을 했습니다. 여자는 관리자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탐실을 가리키며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약국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약을 팔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가난한 고객을 모욕하기 위해서인가요? 관리자는 직설적인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젊은 여직원을 힐끗 보더니 여자에게 돌아와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가로채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직원이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는 행동을 감히 오해라고 부르나요? 이 남자가 아내의 목숨을 걸고 여기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대했나요? 조롱하고 거절하고 그를 절망에 빠뜨렸죠. 그녀의 날카로운 말은 방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경멸하던 눈은 이제 피했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푹 숙였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부인,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여자는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 노인이 방금 겪은 굴욕이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죄송하다고 약을 기다리는 그의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관리자는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 탐실을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 약국은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사명을 잊었나요? 처음의 목적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 장소의 존재는 그것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분위기를 더욱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탐 씨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러나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저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여자는 관리자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들은 잊었을 테니 제가 다시 말하죠. 저는 바로 이 약국 체인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떨어졌고 방 전체를 놀라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관리자는 멍하니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입을 떡 벌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눈은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약국 체인을 모든 사람에게 약을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당신들이 자신의 오만함으로 그 사명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모두와 마주한 다음 천천히 말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아시나요? 제 아버지는 이 노인처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구할 약을 사기 위해 가족의 유일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우리는 판매자의 경멸하는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감정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방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고개를 돌렸고 눈에는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기회가 된다면 그 누구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존중과 연민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이 약국 체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 직원이 그 가치에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의 부모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관리자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부인,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인에게 사과드립니다. 젊은 여직원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텀 씨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빛을 띠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고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텀 씨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이 약국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를 경멸했던 사람들에 대한 최종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 안의 분위기는 후회와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약국 주인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하고 답답했고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와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노인에게 즉시 약을 무료로 제공하세요. 관리자는 깜짝 놀라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약을 가져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진열장 안에 조용히 놓여있던 약병들이 이제 꺼내져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겼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려고 애썼습니다. 여주인은 계속해서 낳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있는 모든 직원은 서비스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 약국의 문을 들어서는 모든 고객은 부자든 가난하든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관리자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즉시 따르겠습니다, 부인. 여직원도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탐씨를 조롱하던 손님들은 이제 조용히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여주인의 눈을 피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마치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은 것처럼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역력했고 아무도 이전에 했던 경멸적인 말을 감히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약 가방이 텀씨의 손에 건네지자 여주인은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텀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 가방을 받았고 그의 마른 두 손은 마치 이 귀중한 선물을 꼭 잡고 싶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눈물이 고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디 당신의 아내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탐씨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다음 천천히 돌아서서 약국을 나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말랐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 든 낡은 천 가방에는 약뿐만 아니라 감사와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유리문이 닫히자 여주인은 관리자와 직원을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다시 엄격해졌습니다. 이것은 당신들 모두에게 교훈입니다. 이 약국은 누구를 경멸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구든 오늘 일을 반복한다면 저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와 직원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변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방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조용히 떠났고 아무도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약국의 공간은 마치 원래의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 즉 각성과 연민의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텀씨가 약국을 나섰을 때 바깥은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여전히 귀중한 약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그의 작지만 결연한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약국 안에서 여주인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많은 생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긴 후 그녀는 운전사를 돌아보며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저분을 따라 집까지 모셔다 드리세요. 너무 오래 걷게 하지 마세요. 고급스러운 차는 조용히 움직여 집으로 가는 작은 길에서 텀씨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자 운전사는 내려서 정중하게 그를 차에 태우도록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텀씨는 거절했지만 운전사의 끈기와 진심 어린 설명에 결국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골목길 안의 작은 집에서 여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 가족의 약값을 지원했습니다. 아무런 과시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모든 것이 잘 처리된 것을 확인한 후
떠났습니다. 초라한 방 안에서 텀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약한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텀 씨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겪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이야기는 화려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연민의 부활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끝납니다. 약국의 여주인은 텀 씨가 약을 얻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친절은 항상 존재하며 운명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관객들이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연민은 물질로 측정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이의 공감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같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친절을 함께 전파합시다. 모든 선행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